가입자는 2명이 아니고 6명. 저희가 항상 실제 그 사항을 시나리오로 해서 상시에 주관하에 모든 개발 감정들이 같이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밤에 좀 라이트 잘 비춰놓으세요. 밤에도 한 번씩 전화 체크해가지고 야간에 라이트 같은 거 제대로 비춰져 있나 갑수로 내려가자고.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 인천해경 영흥파출소의 불은 꺼질 줄을 모릅니다. 상호가 제일 뭐 어디? 만선호랑 현종호랑 충돌해가지고 밖에서? 예 지금 영도 들어오고 있다는데 만선호랑 이거 뭐냐? 이거 지금 상시에 내려온 거냐? 예 그거 우리 빨리 순찰차 빨리 복귀하라고 그래. 저는 그 구조전 스탠바이에. 네 알겠습니다. 순식간에 구조정으로 달려가 출동 태세를 갖추고 야간 육상 순찰을 나간 동료들을 기다립니다. 야간 어선 충돌이기 때문에 2명의 구조요원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병원에 한장 순찰을 나갔던 윤병국 경장팀이 구조정으로 합류하자마자 구조정이 급히 출항합니다. 내가 볼 때 빠지선이 등 안 킨 것 같아. 선장한테 꼭 확인하고 하라지. 쇠라고 15 현재 현장 도착. 현시각 낮에 김지용 경사가 그렇게 걱정하던 바지선에서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나마 큰 인명피해는 없어 보이는 상황. 순경들이 빠르게 사고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이거 파편이라 튀어 올라가 있죠. 바지선 곳곳에 부딪힌 어선의 파편들이 보입니다. 여기를 받으니 뭐 이게 무슨? 그나마 충돌로 어선이 전복되거나 동력이 파손되지 않아 어선은 뱃머리가 부서진 채로 다친 선원들 치료를 위해 급히 가까운 항으로 이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인선이 딱 보고선 뭐 구락션도 막 올렸다는데 네. 그냥 갔다 그냥 처박아 버려. 바로 옆 예인선에서 충돌을 목격했답니다. 배가 두 배가 오더라고. 한 배는 낚싯배인가 봐요.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한 배는 뒤따라오는 배를 그냥 일로 그냥 막 들이닥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계속 경적을 올렸다. 네, 계속 이래도 계속 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배가 꽝 들이받고 저쪽으로 이렇게 뒤로 가더라고. 네. 그렇게 후진한 것 같지. 선장님 여기 청운호랑 빠지선 이제 선원분들은 다 건강상 이상은 없으신가요? 네. 어선 두 척이 이동 중에 어선 한 척이 빠지선 발판 좌측에 충돌한 상황입니다. 파출소에서도 상황 파악과 보고로 분주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등선해가지고 사이드로 빼라고 그랬어요. 항로상에는 있지 말고. 새벽에는 낚싯배들이 많이 출항한 곳이니까 사이드에 장박등 같은 거 확실하게 밝혀라. 그래서 내가 분명히 고지를 했거든요. 선원들을 병원에 데려다준 충돌 어선 선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파출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내 주인이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불은 켜져 있었죠? 빠지에. 나올 때, 네, 사고 나고서 이렇게 배 빠졌을 때는 저 불빛이 보이는데 내가 갑자기 그 불빛을 못 봤으니까. 그렇지. 웅수죠 한번. 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술은 아예 안 먹어요. 됐어. 들어올 때부터 술 냄새가 나진 않았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음주 측정을 해봅니다. 됐습니다. 이거 빤 적이 있는데 그럼 사고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는 김지용 경사. 선장님 알고 그 방문해서 확인해봤는데 일단 선장님은 미처 확인 못했대요. 그 배 그 빠지선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건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편 바지선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복귀하던 구조조팀이 갑자기 우왕좌왕합니다. 계류장 옆에 정박 중이던 어선 한 척이 침수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 팀원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배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어선 주인과 연락을 취하도록 파출소에 상황을 보고합니다. 입항 중에 지금 진도항 내에 있는 어선 한 척 지금 침수 발견하여 지금 배수 펌프 지금 작동 준비 중에 있음. 이상. 배수 펌프를 갖고 와서 일단 배에 들어차 있는 물을 빼봅니다. 이리저리 온몸을 던져 상황을 수습해보려 애써보지만 배가 이미 상당히 가라앉은 데다 전날 풍랑주의보로 촘촘히 정박 중인 다른 배들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출동을 갔다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순찰로 발견한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합니다, 사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한 50% 이상이 거의 지금 침수가 됐기 때문에 조금 작업하는데 지금 좀 원활하지는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박이 돼 있어가지고 주위에 이제 어선들도 많고 지금 움직임도 지금 한계가 있어서. 그냥 지나가다 우리가 지금 봤어요. 이거 반 이상이 잠겨가지고. 아, 다시 들어왔어. 뭐 이게 좀 치고 올 일도 없고. 그리고 대패지? 일단 배가 더 이상 침수되지는 않도록 더 단단히 배를 고정해주는 해경들. 다른 배들이 나와서 공간을 마련해줘야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두 사건을 수습하고 나니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야, 아침에 갑자기 터져버리냐? 사건은 종료됐지만 사후 업무 처리는 이제 시작인 셈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24시간 근무를 마무리하는 업무 교대 회의 시간. 리스트에서 어디로 이전했다 해가지고 밤사이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전달을 제대로 해야 다음 근무팀이 원활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보해주고 작성해가지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파출소 업무들입니다. 좋나? 회의가 끝나자 김지용 경사도 비로소 긴장을 풀고 웃음을 되찾습니다. 경찰복을 벗고 나온 김지용 경사. 고생됐다. 이제 경찰이 아닌 평범한 40대 후반 가장 김지용 씨의 일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딸, 아들 하나씩이거든요. 큰 애는 지금 현재 뭐 승무원이에요. 승무원인데 지금 서울 쪽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아들은 지금 올해 20 좀 재수합니다. 올해.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아들은 새벽같이 집을 나서고 맞벌이를 하는 아내도 출근한 시간. 텅 빈 집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건 교대 근무자들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애환입니다. 야간 근무 쓰고 이렇게 퇴근해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자면 중간에 깨거든요. 그래서 먹고 자야 또 이렇게 푹 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먹고 잡니다. 영양제까지 꼼꼼히 챙겨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더니 김지영 경사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보물이거든요. 많은 특임 해경들이 그러하듯 특전사에서 복무를 한 김지용 경사. 하지만 거기에 하나 더. 그는 그 유명한 프랑스 웨인 부대에서도 근무를 한 겁니다. 이것도 저 웨인 부대 2연대에서 근무했을 당시 2연대 그린벨의 마크입니다. 무턱대고 배낭 메고 갔어요. 한 달 동안 그냥 여행도 할 겸 한번 합격 한번 해본다 생각으로 갔는데 운 좋게 그냥 합격한 거죠. 7차까지는 그냥
그래서 그냥 그 프랑스 남부 아비뇽 쪽에서 근무하게 됐던 거죠. 지인의 제안으로 우연히 시작된 외국 군인 생활. 캐피불량. 잘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20여 년 가까이 고이 모셔두기만 했던 모자를 꺼내 써보려니 영 어색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좀 어색하네요 이제. 거기는 인사도 이렇게. 하지만 우러나는 사명감 없이 2년이나 외국 군인으로 생활해야 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저는 주특기가 지뢰 제거팀이에요. 지뢰 제거팀이라 그냥 뭐 우리 국내 부대처럼 생활하는 건 똑같아요. 향수병이에요. 향수병. 한국이 그립더라고요. 조국이요. 그냥 다 포기하고 들어왔죠. 영주권도 포기하고 그냥 들어온 거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일. 내 조국, 내 땅에서 우러나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싶어 많은 걸 포기하고 돌아온 그는 7전 8기 끝에 해경이 된 겁니다. 어렵게 입사한 만큼 동기 사랑도 각별합니다. 요즘은 뭐예요? 다들 바쁘고 스케줄을 맞추기 어려워요. 근무 패턴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24시간 근무 후 다음 날까지 휴무인 이때가 그나마 마음 편히 지인들과 만날 수 있는 날. 그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동료들이 있어야 그나마 모임이 성사되는 겁니다. 좀 어때요? 안 바쁘니? 지금 뭐 훈련 계획하고 볼 거 아니야. 다들 훈련 중이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출장은 안 나가니까. 아 맞다. 사람이 유행이다. 오랜만에 뭉친 해경 입사 동기 동생들입니다. 우리 이 친구는 그렇게 우리 인천의 모든 파출소를 계속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훈련도 시키고 그 막 시스템 같은 현대적인 그런 업무 그런 매뉴얼 같은 그런 교육을 시키는 부서에 있어요. 우리 이 친구는 지방청 소속 항공대 회전이 헬리콥터. 책임감이 누구보다 남다르다는 거는 제가 예전부터 알았는데 요번에 솔직히 오랜만에 뵌 것도 아니지만 그 사이에 흰머리도 많이 났어요. 진짜 흰머리도 많이 났어요 진짜.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뭐 어려운 거 있으면은 물어도 보고 그에 대한 답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뭐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그건 그거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우연히 구조활동 이야기가 화제로 떠오르자 김지용 경사가 실전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내가 몇 시간 지났어. 절대 출동에 가도 나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딱 도착해가지고 장비 다 착용하고 그 전복 선박 올라가가지고 망치로 타격 체험하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야. 야. 김지용 경사가 태안 해경 구조대에서 일하던 2013년 여름, 작은 꽃게잡이 어선이 충돌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이 한참 지나 다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길 때쯤 김지용 경사가 보낸 마지막 생존 타격 신호에 피드백이 왔습니다. 즉각 전복된 어선 선내 수색에 나서 배가 뒤집히면서 어선의 물고기 보관 공간에 생긴 에어포켓을 부신해 있던 선원을 발견해냈습니다. 김지용 경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산소 호흡기와 잠수 장비를 착용케 해서 물 밖으로 안전하게 구조해냈습니다. 저희 GPL에서 있는 전복 선박 같은 게 사람 구조해낸다는 자체가 자기 근무하면서 한 번 있으면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3번을 했어요. 태안에서 근무할 때 그 시기에 전복 선박을 3번 들어가서 3번 다 사람 구조해 내왔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일복도 많은 거고 어떻게 보면 참 드문 케이스죠. 그렇게 구조했던 3건 중에 한 번은 아드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 구해주셨어서 감사하다고. 그럴 때가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뿌듯하죠. 파출소 연안 구조적 현시각 추락. 목섬 사고 다발적 그쪽으로 가자. 측도 있는데
오늘 주간 근무는 최신기 경사가 속한 팀입니다. 오늘 순찰의 1차 목적은 오영채 순경의 구조종 조타 훈련입니다. 좌측에 녹등 돌아서 가니까. 파도도 없고 배들도 많이 없는 오늘은 연습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적절할 때에 팀원들을 훈련시키고 업무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도 선임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구조종을 운항할 땐 바다의 수심은 물론 주변 양식장 위치 등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 다 김양식이기 때문에 야간에 잘못 오면은 완전 얹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기 하트길로 이렇게 들어가면 출입구야. 그리고 여기는 수심이 낮으면 절대 여기 마이너스면은 수심 낮으면 여기 들어가질 못해. 여기 다 땅으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보트로 내려가지고 가던가 아니면 저 축도에서 가로질러 가면 더 빠르겠지? 목선까지. 봉이 갈 때 네가 운전해. 파수 변경. 저도 원래 함정 타고 오다가 함정 타고 이번에 파출소 발령 2월 달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두 번째 물어본 거예요. 아직 멀었죠. 좀만 돌려도 확 돌아가고 좀만 돌려도 또 확 돌아가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힘드네요. 순찰을 하며 살펴야 할 건 한둘이 아닙니다. 해상 순찰을 하면은 이제 낚시객들이 이제 단속 측면에서는 이제 낚시 여선들의 이제 구명조끼 착용 여부, 그런 여부라든가 이제 항로에서 어로행위 같은 거 이런 거 중점적으로 좀 많이 보고요. 협조해주시는 어민들도 있지만 또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좀 많이 양해를 구하면서 좀 단속을 많이 하는 편이죠. 해경이라고 해서 해상 순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물이 들어오는 속도 같은 걸 잘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물 여기 앞에 뭐 조금밖에 안 왔네.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물이 금방 들어오거든요. 그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뭐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이런 생각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이제 고립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선제대교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목섬은 물때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로운 섬으로 CNN에 소개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차하면 고립되기 쉬운 곳이라 매일 예방 순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흥 해경 파출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목섬 길이 물에 잠길 예정이오니 관광객분들께서는 지금 즉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는 거죠? 지금 잠시 있으면 물 잠기거든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물도 못 들어와요? 네, 지금 여기 들어왔잖아요. 한 5분 있으면 다 차요, 여기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알립니다. 잠시 후 물이 잠길 예정이오니 관광객분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없지? 뒤에 없지? 이쪽이 다 저수심이라 저희 보트로도 접근이 좀 힘들어서요. 예, 저희가 여기 구조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매일 예방 순찰을 시작한 후 고립 사고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고립된 후 구조하는 것보단 사고를 예방하는 게 나은 법. 그래서 영흥파출소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매일 목섬 순찰을 하는 겁니다. 바다건 육지건 예방 순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는 건 티가 안 나지만 안 하면 큰 티가 나죠. 저도 지금 제가 우리 파출소에서 최고 오래 있었거든요. 3년째 근무 중인데도 제 나름대로 저는 우리 영흥 간내 구석구석 저는 다 한다고 생각해도 막상 상황실에서 어디 지점에서 어디 지점이라고 있는 사고 발생됐다고 딱 지령이 떨어지면 간혹 어떨 때는 딱 멈칫거릴 때가 있어요. 머뭇거릴 때가 자꾸 이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이쪽 지역은 이쪽 주민들은 뭐라고 불리는지도 그런 것도 다 들어봐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뭐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 물어보다도 바로바로 대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침입 해축장 한번 들어가 보자고. 네. 들어가서 자축을 한번 가보자고.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캠핑객들도 슬슬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여기도 김치 많네. 캠핑하세요? 예.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 저희요? 네, 안양에서요. 안양에서요? 예, 예. 지금 파도 많이 치니까 바다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해변가 좀 걸으신 것도 안 되고요. 예예. 파도가 좀 높아요. 예예. 네, 좀 안전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살펴야 할 게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 좀 캠핑객들 모닥불 피워놔가지고 한번 좀 단속 좀 주의 좀 주고 가야 되겠어요. 비상등 켜놓고. 안녕하세요. 네. 불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저기 깡통이에요. 깡통. 바람 불어가지고. 아, 네. 예. 부품이면 불 절대 못 꿉니다. 예예예. 그럼요. 술도 적당히 드시고요. 아, 네네. 저 술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예. 드시고 뒤쪽에 좀 잘 아, 하시고요. 그럼요. 예, 예. 막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요. 아, 그럼요. 예.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순찰 드시고. 네. 불이 보여가지고. 아, 네. 그냥 좀 떼세요. 불좀 예. 뒷처리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하루 이틀 다니는데. 지금 밖에 있는 낙엽들이 건조하니까 붙으면 못 고요. 지금 바람 불고 하니까요. 네네네. 확실하게 좀 불시적 제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술 드시면 뒷처리 좀 잘 하시고요. 네. 저희가 네. 살아야 되니까. 한철 카메라가? 한철 카메라? 네. 또 너무 고성방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주민들이 계시니까요. 예, 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생하세요. 네. 한철 카메라 아니야 그거? 순찰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오늘처럼 강풍이 불거나 날씨가 궂은 날은 긴장의 끈을 늦추기가 어렵습니다. 미기양 있어? 지금 다 전화해갖고 몇 척 돼 있어, 미기양? 6척 돼 있었는데 그 한 척은 지금 전화가 안 되고요. 나머지 배는 이제 입항 연기한 데도 있고. 일단은 그냥 미기양 선박 한 척 있잖아. 네. 그 선박 한번 빨리 전화해 돌려. 돌려가지고 선장 그 선원들 검색해 들어가서 선장 안 받으면 선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안전 확인 유무 확인해. 같이 가자, 확인해. 오늘 중 입항하기로 했던 어선이 입항도 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 선원들은 전화하고 있습니다. 선원이랑 한번 다 연락을 해봐. 네. 확인만 되면 되니까. 네. 전화로 안전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조차 여의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철강호가 선단인데 다른 선단은 통화됐거든요. 이 선장이랑 통화하는데 그 옆배랑 통화했는데 바로 옆에 있다고 확인했거든요. 한 사람도 전화 안 받아. 그럼 아까 그 전화 통화한 선단이 있잖아. 선단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제2 그 태강호 있잖아. 선장부터 선원까지 다들 전화 안 받냐고 한번 물어봐.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확인 결과 선단의 다른 배들과 합류해 조업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장님은 전화 받으셔야지. 선원들이야 뭐 피곤해서 안 받는다 하지만은 이렇게 전화 다 안 받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화 좀 꼭 받으라 하고 전화 좀 주라 하세요. 이쪽 파출소로요. 그 안전상 일단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도 어선의 안전을 확인했으니 한시름은 덜었습니다. 방금 사무장님 마리가 잡아주라는데 일단은 날짜를 지금 일단 연기 신청을 해줘. 어민들 사정도 있겠지만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 해경의 입장도 이해해주면 좋으련만. 우리 파출소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더라도 그냥 뭐 막무가내 그냥 전화를 안 받고 또는 가끔씩 받았을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비협조적 짜증은 내거든요. 당연히 우리 경찰관은 안전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한 건데 그 해당 선박들에게. 근데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영흥도의 아침이 또다시 밝았습니다. 오늘도 영흥파출소 해양경찰들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선 이런 소소한 일상 하나하나 허투루 넘겨선 안 됩니다. 제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과 그리고 제가 국민들과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에 가장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팔방미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팔방미인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능통한 사람을 이제 말하는데 저희 해양경찰은 이제 해상과 육상을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아주 능통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은 팔방미인 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차일선에서 그 현장에 바다의 물속으로 진입해서 구조하는 그게 제 임무거든요. 또 그런 구조 집회를 또 갔다 보니까 또 여기 거점 파출소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이쪽으로 왔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해양경찰이 저에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때론 박수받을 때도 있었지만 때론 온 국민의 혹독한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바다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묵묵히 달려온 이들. 그들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